이 대선 후보들이 요즘 뭐 4차 산업혁명 지랄 같은 소리들을 하고 다니는데 정말 가소롭습니다. 어설프게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낫고요. 국민 속이는 말장난 일자리 대책을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를 없애는 거다라는 거는 그건 뭐 다 기정사실이고요. 온라인 판매회사 아마존이요, 미국에 한 1000평 크기의 매장에 4000가지의 상품을 갖다 놓는데 이 매장을 갖다가 AI 마트로 만들어, 인공지능 마트로 만들어서 직원이 3명에서 6명이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품 재고 정리라든지 보충 이런 거는 다 로봇 직원이 하고, 계산문도 없고, 그러니까 캐셔가 없는 거예요. 계산대도 없고, 물건을 집어들어서 이 장바구니에 놓는 순간에 스마트폰 장바구니에 다 이렇게 등록이 저절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이 요즘 페이팔 같은 그런 스마트폰 결제 기능으로 저절로 결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외신들은 이 아마존 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그야말로 이 세계 앞으로 고용의 지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위기를 낳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트 이름이 아마존 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 영업이익률이 미국의 월마트 같은 기존의 오프라인 마트는 1.7%인데 아마존이 만든 AI 기능을 가진 이 오프라인 마트는 20%의 영업이익률. 그리고 이 지금 벌써 시애틀에 아마존 본사에서 시범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상반기 내에 런던에 1호점을 이제 오픈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이 시애틀 아마존 본사 앞에서 아마존 고 이 시범 매장이 이렇게 선보였는데 이곳이 자사 직원들만 이용을 하는 건데요. 원래 이 아마존이란 것은 95년에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요즘은 그냥 이 마트, 옷집까지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도 이런 걸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아직 사업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 사람들이 온라인 기술과 또 AI 기술 이런 것들을 4차 산업혁명과 응용을 해서 실제로 오프라인에 있는 모든 이 자영업자의 영역에도 다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 이 매장에 가면 무인 자동화 시스템인데요. 1층 매장에는 상품 진열을 담당하는 직원, 고객 등록 담당 직원, 이 차를 타고 이렇게 쇼핑하는 걸 고객을 돕는 직원 등 총 4명이 근무하고 2층 창고에는 재고를 정리하는 로봇하고 이 로봇을 돕는 직원 2명, 그래서 6명이 있고 한가할 때는 3명만 근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 고의 영상에는 고객이 물건을 집어들면 스마트폰이 알아서 물건을 인식하고 이런 자동화 덕분에 아마존 고는 20%의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마트 식료품 평균 영업이익이 1.7%인데 이런 마트 식료품점의 평균 직원 수가 89명인데 아마존 고는 6명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O4O라고 하는데 온라인 포 오프라인, 즉 오프라인을 위한 온라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온라인 기업이 보유한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로 오프라인에서 새로운 매출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마존은 아마존의 유료 배송 서비스 등 이런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AI 매장 마트 아마존 고로 이렇게 고객을 이렇게 유인하려 하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온라인 정보로 선택적으로 우리 매장에 오면 뭐 할인을 해주겠다든지 무슨 뭐 여러 가지 유인책을 쓰겠죠. 근데 아마존이 이렇게 오프라인까지도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뭐냐 하는 부분을 볼 때요. 온라인만으로는 이
실제로 오프라인 슈퍼나 마트가 하는 이런 유통업계의 규모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월마트 매출이요, 작년에 555조인데 아마존이 엄청나게 인터넷 온라인 판매를 과거에 책으로 시작했지만 5만 개를 다 하고 있는데 지금 TV도 그걸 통해서 구매하지 않습니까? 122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유통업계 1위 롯데가 스마트 쇼핑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데요. 롯데는 SK텔레콤하고 손잡고 카트 없이 쇼핑할 수 있는 그걸 롯데백화점에서 선보인 바가 있다 그러고, 고객이 스캐너를 들고 원하는 물건의 바코드를 인식하면 그냥 물건이 당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직접 물건을 갖다가 집에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스캐너를 가지고 상품의 바코드를 쓱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걸 구매한 거다라고 확인만 하면 집에서 그 물건을 받아볼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유통의 혁명이, 즉 4차 산업혁명을 기술을 동원한 혁명이 일자리를 엄청나게 빼앗았거든. 지금 미국의 소매상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800만 명인데 미국의 노동자의 6%라는 겁니다. 이들 대부분이요, 연봉이 1만 불, 2만 불, 3만 불 수준의 저임금 노동자들인데 이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다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가디언은 아마존 고가 단순히 일자리를 없애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노동 및 경제 구조를 재편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도 AI 기능이라든지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대선 후보들이 그러잖아도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 백수, 노년 백수, 집구석에 백수들만 가득한 이 상황에서 이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가지고 저것끼리 네가 올리 내가 올리 누구 주도로 해야 되니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이 대선 후보들 4차 산업혁명 경쟁을 보면서요, 진짜 걱정이 앞서는데요. IT 기술이 대선에서 중요한 공약이 되고 그것이 강조될 때마다 대선 후보들 입을 통해서 한국의 IT 경쟁력이 강화되기는커녕 더 나빠졌다라는 오늘 아침에 한 언론사 간부의 글이 있었습니다. 자, 이 IT에 기초한 4차 산업혁명이 대선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입에 올려서 한마디로 정치적으로 쟁점화하고 그것을 국가적으로 채택을 하려는 순간부터 경쟁력은 더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자, IT 등 이런 기술 문제가 항상 대선판에 단골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은 후보자들이 뭔가 스마트하고 뭔가 앞서가는 미래지향적인 걸 가지고 있다라고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보통 보면 진부한 진흙탕 같은 정치판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떠들고 하니까 얼마나 진부해져 있어요. 이렇게 진부해져 있는 정치인들이 그나마 자기를 좀 포장하는 부분이 이런 IT 있으면, 요즘 그게 이제 IT만 갖고는 곤란하니까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미래지향적이니 시비 걸릴 것도 없고 잘 모르니까 국민들이 누가 뭐 그게 맞니 틀리니 토론할 것도 없고 지 이야기만 하면 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IT 업자들이나 또 IT 관련 뭐 학자들이나 이 삼류들이요, 정치판에 기웃기웃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아이디어를 대선 후보들한테 주입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은 앞으로 뭐 문재인이 당선되면, 안철수가 당선되면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고 해서 거기 위원장 자리나 하나 차고 앉든가 미래 무슨 창조 과학부 장관이나 한번 해먹으려고 들겠죠. 그런데 이 5년짜리 대통령이 이 IT 부분에서 뭔가를 기여하고 끝을 보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4차 산업혁명 부분에서 성과를 내기는 더더욱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국가가요, 우리가 앞으로 IT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전통 제조업도 버리면 안 됩니다. 미국이 전통 제조업을 포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지금 트럼프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당선된 거는 전통 제조업, 그러니까 흔히 투박한 이런 것들을 낡은 거라고 버리고 아주 가볍고 작고 한 이런 IT 쪽으로 가고 금융으로 가고 문화로 가고 이거 멋있어 보이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서민들은 이런 투박하고 낡고 오래된 전통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아마존이 하는 아마존고 매장이 엄청난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저거 트럼프가요 머지않아서 법을 바꿔가지고 저 아마존고를 못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 1호 매장을 낸다지 잘되면 미국에 내지요. 과거에도 전두환 정권이 무슨 전자교환기 인프라, 노태우는 이동통신, Y에서는 초고속 인터넷만, 또 DJ 때는 그야말로 벤처 산업 육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몇 년 지나지 않아 가지고 서울중앙지검에 벤처 산업을 수사하는 이 벤처 산업을 빙자해서 정부에 공적 자금을 가서 다 사기쳐버리고 숱한 벤처 기업원들이 거기를 들락거렸고 제가 아는 어떤 유명한 분도 거기서 조사를 받았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우리 과거에 한번 보세요. 이동통신 사업권 가지고 돈이 오고 갔니 얼마나 비리가 많았습니까? 모든 이런 일들이 다 비리나 소수의 권력 주변의 끈앞불들, 권력 주변에 붙은 IT 업자로 가장한 사기꾼들 전부 다 배만 불려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IT와 관련한 창조경제와 관련한 장기 전략은 실종이 되다 보니까 차은택이 같은 삼류가 나타나가지고 상지대 나왔죠. 상지대를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는 거 보니까 삼류입니다. 차은택이 창조경제지원단장, 문화융성위원, 좋은 거는 지가 다 해먹었는데 나라 꼬라지는 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요 대선 주자들을 가지고 무슨 학연, 지연, 헬연에 따라서 IT 무슨 전문가라는 사기꾼들이 등장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지난 정권들의 시간만 낭비하면서 맨날 방향이 틀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박근혜 정권의 창조경제가요. 얼마나 이 IT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창조경제 혁신센터 만드는 것들이 개판이 되어버리는가는 더 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 과정에서 한국보다 훨씬 밑에 있던 중국의 IT 산업이 지금 한국의 코앞에까지 따라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드론 기술도 인공지능도 중국이 한국보다 앞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한국의 IT 산업 경쟁력은 정권이 IT를 강조할 때마다 더 뒷걸음치고 관련 법과 제도도 더 뒷걸음쳤고 지원 방향도 전부 비리로 얼룩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공약으로 4차 산업혁명이고 뭐고 이런 거 쓰레기 같은 자기도 모르는 이야기를 무슨 마이크 끼고 하지 말고 쓰레기통에 다 쳐넣고 IT를 정치에서 분리시켜서 정말로 이 자생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IT들을 뒤에서 금융이나 어떤 규제나 또 대기업이 이걸 삼켜 먹으려고 뺏어 먹으려고 하는 걸 대기업 횡포, 즉 대기업들이 이 작은 IT 기업들이 틈새 IT 기업들이 틈새 4차 산업들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좀 크면 잡아먹고 하청 이런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애미기고 이거를 횡포를 못하도록 그들을 대기업의 영역에서 보호만 해줘도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이나 IT는 자생적으로 커갈 거다 생각이 듭니다. 제발 정치인들 IT니 4차 산업혁명 팔아서 사기치지 말기 바랍니다.